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오늘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논란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개그맨 이진호가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이 무려 23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도박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좀 들어본 내용이었는데 걸그룹 뉴진스의 member 한이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이분의 따돌림이 있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오늘 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주요 쟁점이 될까요? 실제로 이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그룹 내, 조직 내, 기업 내에서 보이지 않는 따돌림 또는 명시적인 폭언이라든가 무시나 비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좀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이고 직장 내부에서 어떤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이브나 그 어도어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국감에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새 대표죠. 김주영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김주영 대표 같은 경우는 하이브 측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 벌어질 텐데 어떤 내용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어도어 대표로서 김주영 그 대표께서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고 실체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모두 다 이행을 했고 예. 관련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이 어도어의 대표로 민희진 대표를 다시 복귀해달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전속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이 근로기준법상 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서 그것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전속계약에서 회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인격권을 보호해야 되고 폭언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표준 계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저 그룹의 누군가를 무시해도 좋아라는 상황을 방치해서 악화시켰고 실제로 조직적인 따돌림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거론할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걸그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장하고 나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진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뉴진스 멤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아티스트 전속 계약에서 과거의 가수나 뭐 영화 배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건은 이 아이돌 멤버 개개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될 텐데 지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효력이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근로자로 규정이 오지 않았는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근로자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가수나 네. 아티스트들은 고정적인 급여를 받거나 뭐 고정적인 근무 시간에 어떤 그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특수고용직 형태로서 사실 급여라든가 연봉도 이제 다른 구조로 이제 책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특수한 그 전속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인격 침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고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아티스트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사항을 방치하고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갈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저희가 어제도 이 얘기를 좀 짚었었는데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 사기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인한테 돈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경찰이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 좀 들여다보게 될까요? 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제명은 상습 도박죄와 사기죄가 될 것 같고요.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갚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특히 갚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갚았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짓말해서 돈을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상습 도박과 관련해는 본인이 이제 직접 내가 불법적인 도박을 했다. 그리고 상당한 양으로 지금 수십억 원대 어떤 피해금을 양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여지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9월에 또 이런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는 고소 취하해서 불송치한 전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많은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내가 피해자다, 사기의 어떤 피해자라고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이진호 씨의 빚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 뭐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를 비롯해서 방송계 동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규모가 큰 만큼 또 파장도 클 것 같아요. 네, 연예인이 이렇게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에 매몰돼서 이 도박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양산한 점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엄중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료 연예인도 금전적인 손해를 분명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거는 명확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혹여라도 일부 인원들이 도박 자금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빌려줬다고 한다면 또 이것조차도 도덕적으로는 온당치 못하다라는 지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박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도박 자금이라는 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빌려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박 자금 자체는 우리 법에서 그 불법 원인 근요화라고 해서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한 차용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좀 부도덕하다 이렇게 네. 지적해드릴 수 있고 다만 이렇게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내가 도박하는데 도박 자금 필요해라서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을 대거든요. 그렇죠. 가족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세금 문제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고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일단 개그맨 이진호 씨는 사회적인 무리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피해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수사 상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 발생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네. 연대 측이 이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에 수험생이 찍은 것 같은 이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는 물론이고요. 또 인문계열 시험 문제지까지 연습 답안까지 공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세대에서 감독관이 실수, 시간에 대한 착오로 시험지를 1시간 전에 배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배포해서 보통은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파본이 있는지 장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부한 이후에 한 15분 정도 가량 이제 그 시험지를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15분 뒤에 잘못 배부가 됐다라고 해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럼 1시간 전에 이 시험지를 먼저 배포받은 31명의 경우에는 파본을 하면서 15분 동안 문제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1시간 전에 문제를 알았다는 점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휴대폰을 원래는 가방에 넣고 전원을 꺼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험지를 촬영해서 또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거죠. 그럼 혹시라도 이것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고 챗 GPT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또 사전에 풀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어떤 그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고 연세대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1시간 먼저 시험지를 15분 먼저 본 수험생이 있다는데 어떤 그 학부모랑 학생이 이게 그럼요. 공정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연세대 측에서는 고발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이 문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수험생들 모두 특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 문제가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연세대의 실수가 명확하잖아요. 최초의 문제의 출발을 1시간 전에 문제를 배포하는 실수란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감독관이 그렇게 실수를 했던 부분도 감독관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감독관에 대한 철저한 징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서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진 촬영해서 올린 학생이 혹시라도 사교육기관과 혹시라도 공모해서 이것을 올렸는지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올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일부 수험생의 행동도 사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을 모르고 올렸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누군가가 부정행위로 참고하라고 또 올렸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부정행위까지 나아갔다.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계기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있는데 지금 연세대 측에서도 혹여라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계획적인 그 모의를 통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일부 학생도 학부모도 그렇고요. 교육부에까지 민원 제기했고 재시험 요구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또 재시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뭐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정성 어떤 훼손 등으로 인한 집단 보상 또 피해 보상 여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재시험은 없다.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세대 입장입니다. 예. 다만 연세대가 불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수험생과 일부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단언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네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정시험에 대한 불공정성이 논란이 제기되고 그거에 가실과 고의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용. 다만 이제 재산적 손해보다는 위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다툴 소지가 있는 사건이 돼버렸고 특히 일각에서는 전체 다시 재시험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31명에 대해서는 또 재시험을 해야 되지 공정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연대세 측에서도 이만큼이라도 불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면 조금 더 무리하고 조금 더 비용과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재시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부 시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을 안 받고 오로지 이 논술 시험의 결과로 이렇게 당락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인생을 걸고 이 논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정했다라고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공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짚어볼 텐데요. 병무청이 설립 이래 뭐 이런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대리 입영을 한 사람이 대리 적발이 입영.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온라인사에서 만난 두 사람이 나는 군대 가기 싫다, 어렵다. 내가 군대 가겠다. 내가 뭐 생계도 좀 어렵고 그러면 월급을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내가 대신 가겠다라고 공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믿어지지 않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무리 월급 절반이 뭐 큰 돈은 네. 아니니까 이거를 믿고 입대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결의한다는 자체도 상정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행을 했고요. 실제 대리 입영한 사람이 3개월 정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신원 확인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시스템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금 대리로 들어갔다는 그 조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입대했었고 정신건강 문제로 또 전역한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입대하는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대리병 모의한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나고요. 체력도 다르잖아요.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좀 만연하게 좀 게으르게 신원 확인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라는데 신분증이 네. 위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죠. 좀 더 상상을 해보자면은 뭐 요즘에 성형수술해서 얼굴 똑같게 만드는 거 일도 네. 아니잖아요. 예전에 수능이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대리 시험 봐서 이렇게 적발된 사례들 종종 있다시피 맞아요. 이런 대리 입대 문제도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뒤늦게나마 병무청에서는 이런 일을 재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을 통해서 신원 확인하겠다 이런 문제 알겠습니다.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건 이슈 손중혜 변호사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